안녕하십니까. 봉주박사TV의 성봉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오래 살까 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과연 얼마만큼 오래 살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하고 운동선수들이 또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 전성기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목표는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또 장수함과 동시에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는 125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에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나 요구하지만 다 그렇지는 못하죠. 40대, 50대가 되게 되면 전부 다 1개, 2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 수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 조건인데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식과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인간을 기점으로 볼 때 생리학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25세를 기점으로 해서 노화가 시작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5세 정도가 가장 생리학적으로 피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학적으로 보게 되면 25세를 지난 다음에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45세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45세 이후에는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5세를 기점으로 하지만 45세까지는 관리를 잘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연 그러게 되면 운동선수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까요? 이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에 원광대학교에서 전문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일부 자료 조사하는 것들이 신문이나 그런 데 나온 부고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으로 느낀 것들은 여기에서 체육인들이, 전문 체육인들이 69세로 많은 직업군 중에 아래에서 두 번째라는 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69세. 제일 수명이 긴 사람들이 종교인으로서 8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과 교수들이 이제 그 밑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전문 체육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금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과신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과하게 한 오버 트레이닝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2011년 연구고요. 최근의 연구는 아마도 전문 체육인들도 평균 수명 이상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운동 자체가 약하게 적절하게 하는 걸 중요하지만 운동 자극이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자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오래 살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 본인의 신체적인 특성과 건강 특성, 생활 습관들을 잘 조절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무리하지 않게 적절한 휴식과 더불어서 운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도 섭취해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체육인들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오래 살지 않았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에서는 연구마다 또 이게 모집단이나 통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는 않았다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받은 충격이고요. 그런데 또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은 과연 일반인보다 오래 살까, 이런 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심폐지구력이 많이 필요한 유산소 지구력 운동 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운동을 안 하는 일반인에 비해서 한 6년 정도 더 오래 산다. 또한 단거리나 파워 스피드가 요구되는 짧은 시간 내에 큰 힘을 필요하는 스포츠 종목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1년 정도 더 오래 산다.
또 이런 연구 결과에서 보게 되면 운동선수들이 또 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오래 사는 걸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운동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또 너무 세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 쪽에서 보게 되면 건강하고 경기력하고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자기 경기력을 보이는 측면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겠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운동선수들 종목 중에서 얼마만큼 지금 사는지 이외에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과연 우리가 경기력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하고 20년 전인 1998년 나가노 올림픽하고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그 금메달 리스트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선수가 가장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우승을 할까요? 여기 보면 남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파인 스키 선수가 36세로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20대를 젖히고 36세에 금메달 땄고요. 알파인 스키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교를 하는데 굉장히 그 기술적인 측면들이 또 경험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보다 더 좋은 경기를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약 38살 선수가 20대, 10대 선수 다 이기고 우승을 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운동 종목마다 특성이 달라서 특히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이 기술적인 어떤 경험이 중요한 종목에서는 충분히 30대 초, 중, 후반까지도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 영역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은퇴 시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마다 막 40대 중반, 때로는 50대에도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각 종목마다 다른데 옛날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남자 선수는 27세에서 98년도에 평균 금메달 딴 선수가 나이가 27세였어요. 근데 20년 후에는 29세로 2살 정도 늘어났고요. 여자 선수는 26세에서 29세로 약 3살 정도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계 스포츠에서 평균적으로 아까 이제 종목마다 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20년 전보다 2, 3년 이상 더 늦게까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최근에 뭐 그 경륜 선수들의 경우는 50대 초중반에도 우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도 참가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나 골프의 경우도 뭐 50대, 60대가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에서는 전성기는 종목마다 차이가 있고 본인 자신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폐지구력과 근력의 이제 종합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폐지구력들은 결국은 우리가 운동을 저강도나 중강도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제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근력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25세를 넘게 되면 노화가 시작되고 특히 45세가 넘게 되면 근력의 퇴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은 나름대로 운동에서의 최고의 경기력, 최고의 전성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화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는 계획화된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한쪽 운동만에 몰입된 운동이 아니라 종합적인 운동을 해야 돼. 특히 심폐지구력 운동하고 근력 운동들을 혼합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운동이라도 속도의 변화를 주는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또한
종목들을 좀 다양화해서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겹지 않도록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파트너가 있는 운동들이 정신건강이나 건강 수명에도 좋다는 또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에 대한 취미를 갖되 운동도 혼자보다는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예전보다 중요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운동만을 중요시했지만 운동도 하나의 요소지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적절한 균형된 영양식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 특히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된 그런 그 생활 패턴들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과 수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보통 운동을 왜 하느냐 물어보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28%가 넘는다고 하는 것들이죠. 아마 세계인이 아마 평균적으로 한 30% 내외일 거예요. 이분들을 운동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마 국가적인 시책일 겁니다. 최근에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조금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국의 그 산둥성에서 하는 연구를 보게 되면, 산둥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10분만 움직여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보통 1회 운동들이 보통 20-30분은 돼야 되고 일주일에 약 150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일주일에 10분만 움직이더라도 수면 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보다는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걷기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4,000보를 기점으로 해서 4,000보 이하는 너무 활동량이 적다. 4,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4,000보하고 8,000보하고 수명 효과를 비교해 봤더니 8,000보가 유리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운동량도 있지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 수준이 맞도록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조기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고, 그만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영국에서 발표했는데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저체중, 느린 걸음, 이게 건강의 가장 단명을 조장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좀 건강을 생각한다면 너무 체중을 줄이는 저체중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느린 활동과 빠른 활동을 좀 혼합하기를 권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만도도 상당히 영향을 있지만 비만도보다도 오히려 활동량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인들에게 우리가 많이 처방하는 것들 중에 체중을 줄이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체중 줄이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체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유지해 주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면서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까지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만인들의 운동 처방에서 체중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뚱뚱하더라도, 비만하더라도 그 사람을 운동 환경으로 규칙적으로 끌어들어오게 되면 비만할지라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체중을 줄이는 데에 너무 목표만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또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일반인의 평균 수명은 100세, 120세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휴식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그 환경 조건이 좋아진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전부 다 개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85세,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하고 차이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그 자료에 의하면 10년, 15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의 차이를 보게 되면 남자는 약 15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자는 20년 정도 차이가 나서 15년에서 20년 정도 아프다가 죽는다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65세를 전후로 해서 남녀 모두 이제 건강하고 65세 이후부터 아프기 시작하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일반인보다도 수명은 길었지만 기대만큼의 길지는 않았다는 것들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운동선수의 경우도 이제는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도 생활하면서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과제고요. 이게 예전에는 상당히 금메달을 향해서 건강도 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운동선수들도 최고의 운동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건강하게 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운동선수들의 과학화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선수들의 그 훈련 방법이라든지 영양 방법이라든지 휴식 방법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컨디션에서 부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스포츠 과학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선수와 지도자들도 예전보다 더욱더 스포츠 과학을 도입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과학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건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선수들의 전성기적인 측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과학이기 때문에 스포츠 현장에서도 과학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서포트 팀들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는데 하여튼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도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운동의 효과를 경험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길로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